건강보험료만 네. 약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9억 5천만 원 정도. 아, 거기에는 고용이랑 연금이 빠진, 네. 그리고 가전세도 빠진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학원의 경우에 이제 이 1심, 네. 1심 판결을 받은 이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네네. 200명이 조금 넘는 약 300명 가까이 되는 학원이었습니다. 네네. 학원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다. 얼마를 맞았을까요? 200명의 강사분들이 있다고요? 아, 진짜. 당연히 다퉜겠죠. 학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쵸. 성남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변호사 비싼 돈 내고 다툰 겁니다. 네. 다행히 조금 까졌어요. 까졌어요? 네. 얼마 까졌어요? 4천만 원 정도 까졌습니다. 그래서 8억 5천 정도가 1심에서 확정됐고 현재 2심 다투는 중이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건강보험료만 8억 5천입니다. 우리 200명 기준 정도 됐거든요. 네. 200명 8억 5천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인당 800.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는 저희 피트니스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조사를 한다는 감독은 거잖아요. 이제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진짜 충격적인 금액인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우리 대표님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원칙대로 해야죠. 근데 그 원칙이 뭘까요? 이게 또 새로운 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네네, 그쵸. 원칙을 한다. 네. 한번 그러면 반대의 경우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왜 도대체 보험,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느냐? 우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괜찮은 FC분을 뽑았습니다. 네. 어렵게 뽑았어요. 그런데 그 FC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 사업소득으로 좀 해주세요. 남편 밑으로 지금 건강보험 가입돼 있어서 보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대표님? 속으로는 땡큐다 하면서 들어주겠죠. 맞아요. 3.3% 줄게 하겠죠. 네. 퇴직금은 주시겠지만 보험료 안 내도 돼야 되니까 그쵸. 너도 나도 땡큐니까 사업소득으로 옳다구나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로 네. 그러면 팀장 정도 되시는 트레이너입니다. 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네.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이번에 대출 집 좀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평균 600 가져가니까 그중에 300을 근로소득으로 좀 할게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 아프지만 해줘야죠. 해줘야죠. 지켜야 되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음. 다 누가 요청했죠? 직원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룰을 누가 정한다? 회사에서 정해야 돼. 회사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인건비를 처리할 거냐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센터에서 네.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룰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센터 내에 100% 확실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누가 네. 있을까요? FC 팀장, 그렇죠. 관리자. 관리자급. 네. 네. 이런 분들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죠. 네. 앞으로도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근로자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죠. 반대로요. 트레이너들입니다. 네. 트레이너 중에 모두 다 대부분 사업소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레귤러적인 근로소득을 만든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한 명 때문에 전체 트레이너의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군과 임금의 수준 그리고 업무의 재량성 이런 걸 가지고 룰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과 형식을 좀 일치시킨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원칙이니까. 근데 이제 당장 모든 트레이너분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는 솔직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저도 맞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을 좀 이렇게 봐왔을 때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혹시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영업 기밀이지만 네. 그래도 전략을 네. 한번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실질과 형식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실질은 조금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줄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실질로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우리 원회에서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네.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네. 직원 트레이너라는 말이죠. 네네. 그리고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을 안 준다. 네. 이러면 실질로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켜라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인 건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과 형식을 일치한다기보다는 반대로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신고하자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세 가지 패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직원 트레이너분들,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는 근로자 트레이너분들은 어떨까요? 물론 성수기, 좀 있으면 오겠죠? 그렇죠. 네, 성수기냐, 지금은 이제 또 비수기고, 네. 이거에 따라서 임금의 등락폭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나죠. 많이 나죠. 15% 이상 날 겁니다. 네네. 많이 가져가는 달은 5, 600, 적게 가져가면 3, 400. 또 생각해 볼까요? 이분들 중에 나눠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어떻게 다 신고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죠. 그쵸. 그럼 국세당국 입장에서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당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근로자분들의, 트레이너분들의 소득 신고 내용은 어떻죠? 아, 고정적이지 않네요. 네. 변동이 있네요. 네. 그러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트레이너인데 비유제 트레이너예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트레이너가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실 텐데 네. 직원 트레이너라고 하더라도 물론 근로소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업장의 트레이너분들이 소득의 편차가 얼만큼 되느냐. 소득의 편차가 15%, 20%까지 난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트레이너 분들이 기본급 얼마에 수업료 몇 %, 뭐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되겠죠. 미니멈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사업소득세로 어차피 등차가 있으니까 신고를 하자. 그렇게 신고를 하자라는 네. 거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요. 네.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 깨져버려요. 야, 니네 사업장에 이렇게 임금의 변동이 있는 사람도 근로소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여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람들 다 사실 근로자 아니야? 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룰을 정해야 되고 룰은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킨다기보다는 과연 외관상,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기관에서 이제 막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그럼 완전히 좀 위험해서 그냥 벗어나는 겁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하시고 좋은 노무사를 만나셔야죠. 네. 그때 당시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감독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네네.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닐 수 있겠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체력단련업, 학원, 또 미용업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슈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이제 자문과 규정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관에서 나왔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렇죠. 전문가 있기 상담이네요. 때문에 문의를 주신다면 또 친절하게 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디든 가세요. 정말로. 네. 그러면 원칙은 실질과 형식의 일치이고, 그리고 예외 전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노무사님 같은 전문가하고 상담이 필수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당장 트레이너 분들한테 내일부터 4대 보험 가입한다 라고 하면 트레이너분들은 사실상 실수령 금액에 정말 예민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면 좀 거세게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센터 가겠다 이럴 텐데 내부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혹시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게 자리가 잡힌다면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난다면 그때는 지금과 좀 다른 메타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현행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을 사업소득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임시 방편, 미봉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트레이너 다 근로자로 가입해야 됩니다. 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현행들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냐.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과 형식 이거 머리에서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사업장에서 가져가는 공통적인 룰. 트레이너는 다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이야. 이렇게 쭉 깔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좀 지키면서 그렇죠. 네. 그걸 기준으로 거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겠죠. 예를 들면 트레이너가 아니라 FC가 있습니다. FC가 똑같은 돈을 사업소득으로 계속 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타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바꾸면서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전체 트레이너의 사업 근로소득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룰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주변에 운영하고 계신 막 6개, 7개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막 여러 대표님들이 저한테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퇴직연금 들어야 되는 거냐. 네네. 막 여러 가지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진짜 생존에 지금 지켜야 되는 핵심 정보를 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많은 대표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래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원칙을 혹은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비단 노동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못 지키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24시간 내내 생체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상주하도록 한다. 물론 원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능한가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더그로우와 농업인 가치가 열심히 고민해서 현실적인 해법들을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주현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